친한계들이 뛰쳐나가지 못해. 나가면 광야거든. 죽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저는 쪼개진다고 봐요, 사실. 일종의 빌미가 되는 거죠. 빌미가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기회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반환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희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모두 유죄야. 윤석열 대통령 뭐 이 관련은 전부 유죄야, 유죄. 무죄되는 게 없다. 뭐 그냥 아주 확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큰일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글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완전히 또 헝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장경 대표가 그야말로 고군분투 뭐 그야말로 전사의 모습으로 광장 투사의 모습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에 확정이 되면은 당이 그냥 알거지가 되는 거잖아. 지금 당을 뛰쳐나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말이죠. 당의 정통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의 재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남는 쪽이. 남는 쪽이 그 재산을 다 갖는 거거든. 그래서 뛰쳐나가지 않으려고 그래. 보통 그 안에서 내부 권력 투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지. 국민의힘은. 자,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언론이 지금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YTN 이혼 선거법 위반 내일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반환하나? 이런 식으로. SBS 윤석열 대선 허위 발언 내일 1심 선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될 경우 약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낸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인데요. 일단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대로 허망하게 이제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뭐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애써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어도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희망 회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혁명이 일어난다. 트럼프가 온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근데 그건 두 개 다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집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고 거기에 국민 민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6.3 사태를 잘 활용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해놓고 차기 총선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크게 이겨야 돼요. 크게.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병 대표도 저는 여기에 올라탔다라고 보거든. 뭐 황교안 대표라든가 뭐 이런 분들처럼 그냥 부정선거를 위해서 투사가 된다라고는 저는 안 봐요.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거를 잘 정치적 어떤 자기의 백그라운드 혹은 에너지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지 장동혁이 황교안이다. 이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장동혁은 정치인인 거지. 황교안 대표는 운동가고. 원래 황교안 대표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저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운동가가 되고 말았죠. 정당은 비록 갖고 있지만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지율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운동가 황교안이 되고 말았죠. 역대 국무총리 출신 운동가 정말 대한민국 존재하는 한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고위급 인물이 광장형 운동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이제 곧 나옵니다. 만일에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자, 633 원칙 아시죠? 이번에 이 판결을 나고 3개월 뒤 고등법원, 3개월 뒤 대법원이거든. 만일 확정 딱 됐다. 그러면요, 내년 4월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계속 유죄 확정이 돼버리면은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거 앞두고 거대한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분파, 분당, 뭐, 내홍, 뭐, 엄청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 하나로 물려 있는데 이 뒤에 누가 있느냐? 이런 거대한 흐름의 뒤에 누가 있느냐? 저는 현 정권 신부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 정권 핵심이 뒤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손처럼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보수 괴멸이죠. 보수 괴멸.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자신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찐 보수를 일러서 자꾸 극우라고 하죠. 극우. 근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알아두실 게 있는데 민주당 쪽에 가보십시오. 거기 유튜브라든가 거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우파 좌파 이런 말 안 해. 근데 여기 보수만 오면 여기 우파라 자꾸 그래. 우파 좌파 우파 좌파. 여기는 이념 전쟁하는 거야. 우파는. 저쪽은 그게 아니에요. 이념을 배경에 갖고 있다. 뿌리는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안 해요. 전부 정치 투쟁을 하는 거죠. 정치 투쟁. 여야 대결을 하는 겁니다. 나쁜 극우 야당, 착한 보수 여당 이런 식입니다. 자신들이 보수래. 이쪽은 극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파도 좌파도 좌우 이 좌우 놀이를 국민의힘 혹은 여기 우파 유튜브에서는 하고 있지만 저쪽은 그건 이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 이념 이야기 자체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도들이 볼 때는 속아 넘어가기가 딱 좋은 거야. 자꾸 이념 이야기하면 중도가 안 와요, 원래는. 이념이 있더라도 숨겨놓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우파는 걸핏하면 너 우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간별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우파 이쪽에서는. 걸핏하면 뭐 색출한다 그러고 걸핏하면 간별하려고 하려고 그러고 걸핏하면 프락치 이야기하고 간자 이야기하고 밀정 이야기한다니까. 물론 저쪽에도 그런 건 있어요. 있지만 보수가 훨씬 심한 거지. 그러면요. 그 간자, 밀정, 프락치만 딱 집어내서 장애로 던져버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원래 정치 세력이 크면 그 안에 간자도 있고 프락치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전부. 엔추파도스가 가득한 겁니다. 원래가. 엔추파도스 아닌 사람이 원래 소수예요. 극소수. 엔추파도스가 원래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100명 있으면 정치판에 100명 있으면 엔추파도스가 95명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95명 다 그 가짜라고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원래 항상 적습니다. 광장에 있는 분들이 진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걸로 정치가 돼요? 운동은 되겠지. 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 자, 현재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인데요. 조순표 부장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자, 내일 27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날 선고는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 토론 이야기가 나오네요. 관훈 토론. 그 초중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아니다.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게 허위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그걸 그렇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자,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민중기인데 이 사람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참 엄청납니다. 그 발언 하나로 징역 2년이래. 어쨌거나 징역 2년을 깎으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깎아가지고 판사가 벌금 100만 원 딱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가운데 정치적 파생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실 형량은 가장 작아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은 8개 재판, 1개는 끝났죠. 7개 지금 남아있는데 형량 자체는 가장 작은 재판이 요걸 겁니다. 아마 유죄가 된다 그러면 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사이일 겁니다. 유죄가 된다면. 아니면 무죄가 되겠죠. 둘 중에 한 개인데요. 아니면 뭐 정말 장난치듯이 벌금 90만 원 이런 걸 때릴 수도 있겠죠. 90만 원 같은 경우는 뭐 무죄나 다름없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 정치적 파장, 그 후에 일어난 정치적 지각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재판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다른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 그냥 감옥에 있는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까지 끌고 들어가는 재판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국가가 보존한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보존받은 선거 비용 등 약 400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재판도 가장 약한 재판이 공직선거법 그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정치적 영향이 큰 재판이었다니까. 그거는 사실 벌금 100만 원을 다투는 사건이었거든.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대법까지 가가지고 파기 환송됐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왔는데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정지시켜버렸죠. 재판 정지입니다. 무기한 정지가 되었더라고요, 그게.